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앞서서 짧은 영상을 보셨는데요. 오늘 이 사건의 눈 시간에는 송은석 변호사와 의료 사고 또 의료 분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변호사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의료 분쟁 관련의 사건을 많이 맡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최근에 이 지역에서도 이런 의료 분쟁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 대전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10대 그 환자가 지방 흡입술을 받다가 동맥이 파열되면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의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까지 받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예. 이 사건 이외에도 경추부 후궁 성형술을 받다가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미추마취라고 하는데요. 경막외로 마취를 하는 사건인데 시술인데 그 시술 이후에 하반신이 마비되는 이런 사건들도 발생되고 있고 이런 사건들 이외에도 성형수술 도중에 안면신경이 마비된다든지 대장 내시경 도중에 대장이 천공된다든지 이런 좀 작은 사건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구체적으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파악이 될까요? 최근 5년간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을 보면요. 충남 같은 경우에 471건 정도가 신청이 되고 있고 대전은 355건, 세종은 66건 정도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소송이 손해배상 사건 19년도 사건을 보면 예. 원고가 일부 승한 사건이 전체 916건 중에 원고가 일부 승이 6건,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게 6건, 일부 승 256건 정도로 원고가 어떻게 보면 전부 패소한 비율이 한 30%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어렵군요. 그러니까 이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의료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사실 내용도 어렵고 또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막막할 것 같은데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참 막막한 일인데요.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인 환자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 의학 지식이 의사들에게 이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부하고 CT, MRI 영상을 찍은 영상 등을 좀 빨리 확보를 하고요. 그 확보한 영상을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의료 과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전문가라든지 다른 의사, 다른 병원을 좀 내원을 하셔서 진료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현재 내 상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료 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아주 간혹 변조가 되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전체 영상과 CD를 가장 먼저 병원에 가서 확보를 하시고요. 예. 간혹 문제가 있는 사건들에서는 바로 병원에서 이걸 내주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예.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부를 바로 등사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복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수술실 CCTV 의무화 네. 또 이제 내후년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추후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신 마취가 이루어지는 그 병원에서는 이제 CCTV를 2023년도부터 설치 의무가 이제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 요청이 있으면 촬영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수사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공개하게 되어 있고 또 환자나 의료인이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 이제 이 영상을 이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건들을 보면 과연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수술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고 내가 어떠한 과실을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주장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CCTV가 있다라고 하면 아주 세세하게 녹화는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수술방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분쟁 조정 신청을 먼저 할 수 있다고 파악했는데 어디서 이걸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조정 신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이런 조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해당 그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소액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그 조정 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 신청을 했을 때 병원 측에서 거부를 한다. 이 경우에도 조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현재 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 부분을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 동의 없이도 이 조정 절차가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바로 신해철법으로 인해서 좀 확대된 거고요. 이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사 측에서 나는 여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 국회의원이 모든 의료사고에서 의사 동의 없이 조정 절차 진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겠다, 발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예. 오늘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